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만큼 그 뜻에 어울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영웅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그 어떤 영웅들 이상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일을 해낸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인이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천여 명의 한국 전쟁고아를 구해낸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전멸한 대한민국 공군을 훈련시켜 재건에 앞장선 영웅이기도 하고요. 바로 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 그리고 러셀 블레이즈델 예비역 대령, 그들이 힘을 합쳐 기적을 이뤄낸 일명 유모차 수송작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 12월 19일 일사 후퇴의 목전, 중공군이 서울로 물 밀듯이 들이닥치는 급박한 상황.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 사령부를 설득해 한국 아이들 1000명의 목숨을 구한 미국인들이 있어요. 바로 미 공군 소속 에이스 파일럿 딘 헤스, 그리고 군종 장교 러셀 블레이즈델이랍니다. 블레이즈델은 1950년 9월 서울이 수복되자 이미 폐허가 된 서울에서 동료 군종 장교와 함께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굶주림 속에 쓰러져 가던 1000여 명의 한국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면서 헤스와 함께 아이들을 구할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헤스 역시 전투 수행 중에도 틈틈이 고아들을 위해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중공군이 온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헤스는 블레이즈델과 논의 끝에 한국군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한국군이 배를 지원해주면 인천항을 통해 고아들을 배에 태워 피난시킬 생각이었죠. 하지만 예정일이 4일이나 지나도록 배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미 포탄 소리를 멀리서 들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더 시간을 지체하면 고아들을 대피시킬 수 없어 보였죠. 헤스의 동료들은 엘리트 조종사인 그의 피신을 권유했어요. 헤스는 2차 대전 당시부터 유럽 전선에 참전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독일군을 상대로 P-47 선더볼트와 P-51 머스탱 전투기를 타고 63회나 출격해 유럽의 전장을 누비던 최고의 파일럿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에 자원해 한국으로 온 헤스는 한국 공군의 재건을 위한 제6146 군사고문단 일명 바우트 1 대대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한국 공군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고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상황. 게다가 전투기 조종사는 헤스 혼자였죠. 긴박한 전쟁 현황 속에 미군 사령부는 귀중한 에이스 파일럿의 낭비를 막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우트 1 대대를 해체해 미 공군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스의 지도를 받던 한국 공군들은 비행기가 없으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고요. 이런 그들에게 감명을 받은 헤스는 강력하게 존속을 주장했죠. 훗날 바우트 1 대대는 한국 공군의 모체가 되었답니다. 그는 한국 공군의 태동에 기여한 양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전투기 조종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한국군 조종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인솔해 직접 전투기에 타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의 부하였던 미군 교관들은 훈련이 안 된 한국군 조종사와 함께 출격하는 것을 꺼렸지만요. 헤스는 기량 미달인 한국군 조종사들을 데리고 출격해서 본인이 비행편대의 선두를 맡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큰 전과를 거뒀답니다. 이런 에이스 파일럿이자 한국 공군 재건의 큰 임무를 맡은 그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헤스는 아이들을 반드시 피난시켜야 한다면서 미 공군 사령부의 전투기를 타고 날아가 지원을 적극 호소했답니다. 블레이즈델 역시 군 지도부를 찾아다니며 고아들을 위해 수송기를 지원해 달라고 애원했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열정과 신념에 미 공군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적이 코앞까지 침입한 순간 임에도 귀중한 수송기 16대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죠. 헤스는 또 제주도에 고아들이 도착한 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무사히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1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김포공항까지 수송할 수단이 없다는 것. 수송기 출발 시간 때문에 아침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죠. 한편 블레이즈델은 고아들을 김포공항까지 태우고 갈 차량을 수배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긴박한 전시 상황에 귀한 차량을 그들에게 내줄 곳은 어디에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송기는 구했지만 김포공항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갈 방법이 없던 상황. 이때 블레이즈델은 군법 회의 처분을 각오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령부의 명령이라 위조한 다음 미 해병대 트럭 14대를 증발해온 것이죠.
서둘러 아이들을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했지만 어느새 약속 시간인 8시를 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때 비행장에서는 헤스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들이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수송기가 떠나버려도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귀중한 약속을 어긴 것은 이쪽이었으니까요. 다행히도 그들에게 감명받은 미 공군 수송기 조종사들은 적의 폭격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답니다. 간신히 예정 시간을 2시간 넘겨 아이들을 태운 트럭이 도착했고 1000여 명의 고아들은 16대의 수송기에 빠짐없이 태워져 차례로 제주도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어요. 고아들을 태운 마지막 수송기의 문이 닫히고 날아오르는 순간 헤스는 안도감에 하늘을 향해 감사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이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훗날 유모차 수송작전 Operation Up Critical Air으로 기록되었죠. 아이들이 출발하는 것을 모두 확인한 헤스는 전투기를 타고 부대로 복귀해 중공군을 저지하러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위조한 블레이즈델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상대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고 말았죠. 당연히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은 확정적이었고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담담하게 진술하고 처벌을 감수하려 했죠. 그러나 이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지켜봤던 종군 기자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했고 미국 내 여론은 블레이즈델의 숭고한 행동에 대한 찬사 일색이었답니다. 시민 단체들 역시 무고한 어린이들의 생명이 군법보다 위에 있다며 그의 구명 운동을 벌였죠. 여론의 압박 덕분에 처벌은 무산되었고 그는 군종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아이들이 고아원 시설에서 무사히 지낸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 말이죠. 헤스는 그 뒤로도 한국 전쟁 동안 계속 한국 공군이 소속된 바우트 1을 이끌며 한국군 조종사 양성과 북한군 중공군과의 전투에 임했죠. 그는 한국전쟁 기간 무려 250회나 출격했고요. 이런 그의 공로와 함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타는 전투기 P-51 머스탱에 그의 좌우명이던 바이 페이스 아이 플라이를 번역해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씨를 새기게 된 것이죠. 이는 조종사에겐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어요. 한국 공군 역사상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개인 파일럿이 타던 전투기에 글씨를 새기도록 허용한 것이니까요. 신념의 조인이라는 공군 군가가 만들어질 만큼 대한민국 공군 정신을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했고요. 헤스는 전쟁 중에도 항상 자신의 비행장 근처의 고아들을 불러 위로 행사를 가졌고 제주도로 직접 날아가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보러 가기도 했어요.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고아원을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 전쟁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자서전과 영화, 강연으로 얻은 수입을 수십 년간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위해 썼고 전쟁고아 후원을 위한 모금과 기부 활동을 계속했어요. 이런 헤스의 노고를 기려 한국 정부는 1951년, 1960년에는 무공훈장, 그리고 1962년에는 소파상을 수여했고요. 2015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한 헤스를 기념하여 한국 공군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7년 제주에는 딘 헤스 대령,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공적 기념비가 세워졌죠. 하지만 이런 기념비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아름답고 영웅적인 행동은 당시 구원을 받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서전에 적힌 헤스의 말을 소개할게요. 마지막 차례의 어린이가 수송기 안으로 걸어들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감사와 안도감은 내 평생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영웅들. 이렇게 많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그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현충일을 맞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분들 또한 순국 선열들과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인한 유튜브 수익, 슈퍼땡스 수익은 두 영웅의 뜻을 기려 고아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애쓴 많은 분들의 노고 아래 세워졌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